대선까지는 12일, 투표용지 인쇄까지는 딱 사흘이 남은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단일화는 없다, 투표용지에서 기호 4번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 후보 측이 국민의힘 친윤계가 단일화의 대가로 당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후보 매수 혐의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거부 기자회견 소식부터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오늘 어떤 형태의 후보 단일화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를 외부의 회유와 압력이라고 표현하며 정권 교환이 아니라 진짜 정권 교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두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나온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2%, 이준석 후보는 10%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내렸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올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이 후보 캠프에선 TV토론 이후 지지율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거듭된 단일화 공세를 차단하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오늘 오전엔 불필요한 단일화 얘기가 많다며 아예 전화 수신을 차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불씨가 꺼졌다고 보진 않는다며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 후보를 염두에 둔 듯 40대 총리론을 꺼내들며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총리 정도를 40대가 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 다만 당 내에서조차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단일화 전략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번에는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제주를 찍고 경남 양산을 찾았습니다. 부산 경남 이른바 PK 표심 잡기에 나선 건데 먼저 이 후보 유세 현장부터 한민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주 동문시장 앞에서 4.3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4.3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제주 4.3과 광주 5.18의 기억이 12.3 내란 사태의 성공을 막았다면서 비상계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3이 5.18이 다시 재발되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냐,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또는 죽이는 그런 일이 없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에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주식을 샀는데 아니 이 주식을 어떤 친구가 주가 조작을 해요. 막 부담 그러니까 바로 김건희 떠올라요. 양산에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만났고 양산 워터파크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지방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지방대학, 지방의 공립대, 국공립대들이 지금 학생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비슷한 거 10개 만들기. 그걸 하겠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반환점을 맞은 시점인 만큼 이 후보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많은 험지 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내일도 경남에 머물면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나흘째 수도권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부인과 딸 부부까지 가족들이 총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최은수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인 설난영 씨 그리고 딸 부부와 함께 경기도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김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현장에 가족을 동반한 건 처음입니다. 설난영 씨는 맞벌이 부부의 애환을 나누며 경기도지사 시절 김 후보가 어린이집을 설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맡아줄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이 필요하겠다. 김 후보는 앞으로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로 나흘째 김 후보는 이번 주 내내 수도권 표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북부에 이어 오늘은 경기 남부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는 방탄 유리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방탄복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총알보다 더 힘이 셉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어떤 거짓말쟁이도 다 감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김 후보는 15, 16, 17대 총선에서 연달아 자신을 뽑아준 정치적 고향 부천시에서도 유세를 벌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사과한 김 후보는 오늘은 의사들과 만나 의대 증원 추진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이 소중한 인재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까지 만들었냐. 저는 무조건 사과를 드립니다. 의사 선생님들하고 정부가 마음이 안 맞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맞아야 되는 JTBC 최윤수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이 영화를 관람한 뒤에 대만식의 투명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제작진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식 선거는 뭘 얘기하는 건지, 영화 속 주장들의 문제는 뭔지 바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제작진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네, 먼저 이 영화 감독이죠. 이영돈 PD가 전한 윤 전 대통령의 감상평부터 보시죠. 윤 전 대통령은 컴퓨터나 전자기기 없이 대만식이나 독일이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네. 전자기기 없이 하는 대만식 선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수개표를 해야 한다. 그러면 믿을 수 있다는 건데 대만은 어떻게 하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네, 우리 투개표와의 차이를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요. 대만은 투표소에서 직접 이 개표를 합니다. 우리는 투표소를 이렇게 투표함을 개표소로 가져와서 열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대만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처럼 기표된 후보자를 하나씩 공개적으로 호명을 하고요. 그걸 손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우리나라는 개표할 때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라는 걸 씁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안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계로 1차 분류를 하고 다시 손으로 모든 투표지를 하나하나 재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미 우리나라도 수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음모론자들은 이런 전자장비들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 그럼 대만은 전자장비를 아예 안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발표하려면 개표 결과를 일단 모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장비를 쓰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지막에 개표 결과를 직접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서 집계를 합니다. 네, 대만도 전자장비를 쓴다는 얘기인 거죠. 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또 전해진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한길 씨가 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네. 대통령께서 보면서 대통령이랑 귓속말 하시던데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실체구나. 그냥 음모론, 거짓이 아니고 영화 속에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네, 통계 자료. 여기서 말하는 통계 자료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전 씨는 이 영화 속 통계 자료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실체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보시면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미 여러 차례 계속 이야기한 반복적으로 주장한 통계입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설명을 드리면 특정 당 후보들의 득표율이 사전 투표가 이 당일 투표보다 항상 일정하게 높게 나온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의혹인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이 영화에서 주장하는 것들 이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네. 결론 난 것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함께 본 영화에서는 이 사전 투표지 조작설도 여러 번 등장을 했는데요.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투표소를 거친 그런 투표용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들이 주장하는 가짜 투표지 함께 보시죠. 먼저 도장이 이상하다, 일장기 투표지고요. 자석 투표지, 그러니까 겹쳐 있다, 붙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색깔이 좀 겹쳤다, 이 배춧잎 투표지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투표지는 당일 인쇄 과정에서 겹쳐서 인쇄가 되거나 아니면 도장이 뭉그러지거나 또 개표 때 다발을 묶는 접착지가 붙은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치르지도 않은 선거가 부정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시세 조종의 공범 이모 씨를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수사팀이 꾸려진 뒤 첫 소환 조사입니다. 김 여사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인 데 이어서 공범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겁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고검의 재수사팀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인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재수사팀이 꾸려진 뒤 주가 조작 관련자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부서장이던 이 씨는 부인과 회사 직원들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의 전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씨와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모두 2차 주포 김모 씨의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씨가 주가 조작의 공모한 과정을 되짚어보면 김 여사 수사에 새로운 단서를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소환을 시작으로 주가 조작 공범들에 대한 재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그리고 주가 조작 주포들도 다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함께 BP 패밀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앞선 수사 때는 김 여사와의 공모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제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부담이 사라진 만큼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조만간 이들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